자, 균일설에 기초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진화이다. 그쵸? 만약 지질주상도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주 간단한 생명 형태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모든 복잡한 생명체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질주상도에서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라고 암시한다. 물론 지질주상도가 이전 단락에서 지적한 문제들로 인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화 과정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예, 네. 지질주상도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를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질조상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쵸?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화를 지지하는 것도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질조상도의 실체를 지지하거나 부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수단이 진화론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면은 지질조상도도 믿게 되고 지질주상도를 믿는다면은 진화론도 믿게 된다는 거죠. 만약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지질주상도의 실체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지질주상도가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진화론이 사실인 거로 밝혀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지질주상도도 사실인 거로 밝혀질 거고 지질조상도 자체의 이제 신빙성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은 지질조상도도 함께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질조상도 그러니까 균일설의 약점이 또 하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 진화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독립적인 증거도 없다면 그것은 지질 주상도의 실체를 반대하기에 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인가 진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글쎄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발견된 진화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증거는 사실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지질 주상도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생각 안에서 나온 가상적 체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진화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진화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자, 이제 진화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해보자. 진화론에서는 생명체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수백만 년 또는 수억 년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생명체가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로 변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겨난 차이점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진화론은 이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고기가 개구리로 진화하였고,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였고, 파충류는 조류와 포유동물로 진화하였고, 포유동물은 인간으로 진화하였다. 만약 이런 진화가 정말로 일어났다면 지구의 과거에서 어떤 시기에는 어떤 생명체가 부분적으로는 물고기, 부분적으로는 개구리인 형태로 존재해야 했을 것이다. 저 변화가 쌓여서 다른 종으로 가는 과정이 정말로 존재했다면은 그 중간 과정의 화석도 존재해야 마땅할 거라는 거죠. 균일설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리에 해당하는 그 화석만 없고
종의 경계가 명백한 두 개의 화석만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는 균일설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균일설이 정말로 맞다면은,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예, 화석을 우리가 발굴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일 테니까, 예,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전체가 이렇게 화석의 양이나 질 측면에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진화론이 그 화석의 측면에서도 독립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이러한 종류의 생명체를 중간골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형태의 생명체와 다른 형태의 생명체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고리가 있다면은 진화가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지질 주상도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중간고리 화석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 없어요. 네, 네, 예, 균일설에 따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화석의 그 비율이나 분포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중간고리 화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종들의 화석들하고 비슷한 비율로 발견이 돼야 정상이죠. 그쵸? 균일설에 의하면. 네. 근데 화석은 이상하게 중간고리 화석은 없고 종의 경계가 명백한 화석들만 계속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진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화석의 측면에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증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진화론이 여기서 이제 많이 사실 공격을 받아요. 이후 시대. 나중에 생물학 시간에 나올 텐데, 예, 너무 많이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현대 진화론자들은 고전적 진화론을 포기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날 다윈이 오면은, 이거 내가 주장했던 얘기가 아닌데, 막 네, 예, 그럴 만한 진화론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중간고리 화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근데 모순이거든요. 처음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축적돼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중간고리 화석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화론자들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져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치 계단 형태로 진화라고 아, 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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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요 중간고리가 안 보이는 거다. 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화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여기가 종이면은 요 중간에 해당하는 애들도 종에 해당하는 애들만큼 똑같은 비율과 분포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안 나오니까 아, 네, 이걸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자, 네, 어쨌거나 그래서 변이가 축적되면은 종이 분화하고 그쵸? 바뀐다라고 하는 고전적인 진화론은 현대에는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만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 약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고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화석 기록에도 그와 같은 생명체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균일론에 의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예외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화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고리도 만들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균일론이 맞다면. 그러나 실제로 고생물학자들은 그와 같은 생명체에 관하여 단 몇 가지 사례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진화론자들이 중간고리라고 제시한 것 자체도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뭐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 지금 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단 하나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많은 종이 나왔다면은 그 종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간고리 화석들도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진화론자들도 제시할 수 있는 게 겨우 몇 가지 사례밖에 안 된다. 아, 네. 네, 그나마도 여기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증거에 네.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끼워 맞춘, 예, 순환 논리 형태로 끼워 맞춘 약간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 이거 좀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증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명확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균일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중간골이라고 하는 화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네. 존재하는 종의 화석의 수만큼 부지기수로 발견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돼. 균일론에서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고리 화석도 일반 화석이 발견되는 만큼 부지기수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몇 가지요? 몇 가지? 아, 몇 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심지어 찰스 다윈도 처음에 진화론 주장할 때 이게 가장 자기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살펴볼게요. 진화론에 관한 주장을 최초로 강력하게 제기한 과학자 찰스 다윈은 화석 기록에서 이처럼 연결고리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찰스 다윈은 그것을 자기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버거운 문제였다. 자기가 생각해도 부지기수로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자기 책에서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부류와 멸종된 부류에 상당히 많은 종들이 지금까지 추가되어 왔으며 그러한 생명체들보다 훨씬 더 적은 몇몇 부류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간격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지질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게 뭐예요? 균일론 얘기하는 거예요. 균일론. 네.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우수한 중간 변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서 아직 갖가지 종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허무는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종으로 건너간 것으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화석 자료는 뭐예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은 내 관점에 맞서서 제기될 수 있는 온갖 수많은 반대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명백한 반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심지어 다윈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이제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네. 열심히 애쓰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찰스 다윈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해보라.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각가지 종들 사이에 있는 우수한 중간 변이들에 관한 화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또 우수한이에요. 그렇죠?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화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윈 자신도 치명적이라고 불렀던 문제이다. 비록 다윈은 화석 기록의 중간고리에 관한 어떤 훌륭한 사례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다윈은 1800년대 중반에 책을 썼다. 왜 희망을 잃지 않았냐면요. 그 결과 지질학은 아직도 과학의 걸음마 단계였으며 지질학자들이 중간고리 화석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제 막 지질학이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지질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땅을 조금 더 파보면은
지금 발견된 화석 비율만큼 중간고리 화석도 쏟아져 나올 거다. 예, 네. 예, 이렇게 희망하면서, 예, 그래,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시간에 맡기자,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찰스 다윈이. 아, 예,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내 이론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예,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큰,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네. 볼게요. 중간고리들이 현재로서는 화석 기록에서 단지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머지않아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화석 기록에서 진화를 뒷받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실된 중간고리, 미싱 링크라고 하거든요. 미싱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예, 네. 중간고리 화석이 왜 없느냐 이제 이러면서 반론을 계속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글쎄 이처럼 그렇다면 이처럼 상실된 중간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지질학에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가? 그쵸? 다윈의 희망처럼 시간이 가면은 막 정말 우수수수수 그쵸? 쏟아져 나올 그럴 문제였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의 학장이자 화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우프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읽어보라. 글쎄, 우리는 다윈보다 약 120년 이후에 살고 있으며 화석 기록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확장되었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도 우리는 다윈 시대보다 진화론적인 전이 과정, 이게 뭐냐면 이제 종이 분화하고, 그쵸? 예, 이렇게 어, 갈래가 분기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관한 사례가 훨씬 더 적다. 예, 오히려 더 줄어들었대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석 기록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답니다. 내가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말의 진화 같은 경우를 본보기로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말했던 이제 다윈이 제기했던 그런 이제 진화 그 모델이죠. 모델에서 이제 말과 같은 경우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게 폐기가 됩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오히려 드러나요. 자, 화석 기록에서 다윈이 제안한 것과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몇몇 고전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다윈이 제시한 거예요. 고전적인 경우는 훨씬 더 세밀한 정보들로 인해 이제는 결과적으로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현대 진화론자들이 이 벽 앞에 서서 이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진화론을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우회로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거 원래 점진적으로 천천히 축적돼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이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진화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한순간에 아, 갑자기. 갑자기. 예,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네. 마치 휴화산처럼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진행된다 또.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석 기록이 진화론에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 이거는 결론에 그 이론을 끼워 맞추는 갖다가, 그쵸? 예, 끼워 맞춰서 진화론을 구해내려는 시도가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비판을 받습니다. 하여간 네. 진화론자들의 이런 우회로, 수정을 통한 우회로를 찾을 정도로 백방으로 찾고 찾고 또 찾았지만 중간고리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나오고 있죠. 그쵸? 예, 그들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혹시 또 발견될지 모른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발견될 거라고 말해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발견되지 않아요. 안 될 거라고 말하죠. 애초에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네, 저 창조론에 따르면 애초에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네, 찾아봐라. 나오나. 그죠? 네, 네, 안 나올 그쵸.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고리의 부재를 진화론의 그 거짓됨을 보여주는 그 핵심 포인트로 계속 창조론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네, 라우프 박사는 상실된 중간고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석 기록에 관한 대다수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한다. 다윈 자신도 이와 같은 사실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았으며, 라우프 박사도 현재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나마 다윈 시대에 설득력 있게 증거할 만한 케이스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현대에 들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결국 화석 기록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일 뿐이다. 오히려 화석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반박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직접적인 독립 증거가 오히려 진화론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아하, 네,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죠. 그쵸? 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잠깐만 진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박물관 전시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책들을 수없이 보지 않았던가? 만약 화석 기록에서 진화의 중간고리를 그토록 찾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라고 혼자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글쎄 그런 것들은 화석 기록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간절히 진화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애초에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증거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걸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 않는. 포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쪽으로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화론을 포기하면은 대안은 뭐밖에 없어요? 창조론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창조론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왜 믿어요? 왜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냥, 신이 없다는 그 함의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죽어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진화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신이 있음을 함축하는 이론밖에는 남지 않는다. 과학의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떻게든지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주어진 증거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고 세계관은 사실 믿음, 신앙이 좌지우지하는 거다. 예, 네, 절대 그 부분을 어떤 객관적인 사실 해석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거의 신앙입니다. 신앙. 예. 아, 진화론은 무신론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과학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그 무신론 신앙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앞으로 생물학에서 이처럼 잘못 해석한 몇몇 부분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번 단원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싶다. 아마 진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가장 유명한 화석은 진화론자들이 파충류와 조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고리라고 믿고 싶어하는 시조새 화석일 것이다. 시조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이빨 달리고, 손 달리고 하는. 네, 맞아요. 그거 얘기합니다. 그림 8.9 그림에서는 뒷페이지에 나와요. 시조새의 인상 화석에 관한 사진과 고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시조새 모습에 관한 그림을 보여준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고리라고 생각한다. 왜인지도 뒤에 나옵니다. 시조새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새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파충류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서 중간 고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화석 인상에서는 입속에 있는 이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들 닭이나 오리 보시면은 그 부리 안에 이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새는 조류는 부리는 있지만 이빨은 없는 게 일반적 특징인데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아,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조류에게도 이빨이 없지만 파충류에게는 이빨이 있다. 게다가 날개에는 발톱이 달려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뭐 비둘기나 이런 거 날갯짓 하는데 발톱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예, 근데 이 새에는 발톱,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발톱이 이렇게 있답니다. 네.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조류도 날개에 발톱이 없다라고 했는데 타조는 날개에 발톱이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편집하다가 보니까 타조를 이 저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대요. 벌써 여기 보면 어때요? 네. 날개에 발톱 있는 조류가 벌써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빨이 있는 조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 타조처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빨이 있는 조류는 아마 다 멸종한 것 같긴 해요. 아, 예. 예. 근데 이빨이 있는 조류가 고대로 가면 갈수록 현대보다는 더 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시조새는 이빨이 있는 조류 중에 하나였는데 멸종한 조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발톱은 뭐 타조가 아예 뭐 발톱을 갖고 있다니까 꼭 파충류만의 특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나 파충류는 앞발에 발톱이 있다. 또한 시조새는 꼬리가 굉장히 긴 데다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조류의 꼬리보다 훨씬 더 많은 뼈가 있대요. 뼈로 아, 이루어진 꼬리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기다란 뼈가 있는 꼬리를 달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충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는 중간 고리가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진행됐던 겁니다.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원한 이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발톱 보이시죠?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뼈로 이루어진 긴 꼬리. 여기 이제 요 이빨은 없지만 요게 이제 파충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화석은 분명히 조류이지만 화석 인상에서 깃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새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충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화석이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고리로 제시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중간고리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 진화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예요? 꼭 이게 중간 특징이라기보다도 뭐예요? 조금 얘가 유별난 거죠. 그쵸? 아, 네. 예, 약간 소수종, 그쵸? 조류 중에서도 소수종이 갖고 있는 유별난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진화론자들은 애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각하고 진화의 중간 고리로서 계속 밀고 가려는 모습이 나오죠. 그쵸?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자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조새의 실제 모습에 관한 상상도를 한번 살펴보라. 만약 오늘날의 그와 같은 동물을 보았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그쵸? 이거 새잖아. 그쵸? 네. 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조새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시조새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새에도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냥 특별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새라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케이스가 오리너구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오리너구리 아시죠? 그쵸? 네. 오리너구리 어때요? 보면은 어, 그, 포유류인데도 알을 낳죠. 그쵸? 아, 예, 오리너구리 알 낳아요. 포유류인데. 그렇구나. 예, 알 낳아요. 근데 알 낳는 건 뭐예요? 조류의 특징이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오리너구리 보면 어때요? 불이 있죠, 불이. 네. 예, 부리가 있는 저기 포유류 본 적 있어요? 아, 그쵸. 그리고 얘가 그 발톱에 독이 있거든요. 아, 예, 발톱에 독이 있는 거는 파충류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리너구리도 이게 그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이 제기되는 동물인데 이게 화석 기록을 파보니까 이 오리너구리가 1억 몇천만 년까지 되는 지층에서도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그건, 오리너구리가 진화의 중간고리라면은 그와 비슷한 또 짬뽕인 생명체들이 또 비슷한 게 연결고리처럼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오리너구리는 오리너구리인 채로 1억 몇천만 년 전까지 그냥 쭉 간답니다. 균일론에. 한번에 길만 이상하게 네, 특별한. 그러니까 그냥 별종인 거예요, 별종. 걔는 표유류인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포유류였는데 별종인 겁니다. 네. 일반적인 포유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냥 별종으로서 창조돼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고대 새 중에 이빨이 있는 새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날에. 근데 이빨만 있는 겁니다. 이빨만 있는 다른 종의 새도 의 화석도 발견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빨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꼭 파충류만의 특징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조류에서는 그 소수종이었던 별난 애였던 애들이 이제 멸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빨이 없는 부리가 조류의 특징이 돼버렸던 건데 후세대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화석을 보니까 이거 파충류에서 옮겨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한 세계관이 자료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안경을 마치 우리가 저기 선글라스를 쓰면은 색깔 저기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어둡게. 까만색으로 보이죠.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진화론에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조새를 보면은 새의 별난 특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진화 예, 구충망고리. 파충류에서 전이된 진화의 증거로서 보인다는 해석이 된다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더 화석을 파보니까 어때요? 이거 그냥 뭐야, 그냥 별난 특징에 불과했었네라는 자료들이 막 나오죠. 그쵸?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 예, 무시하고 다루지 않고 은폐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전에 그 캄브리아기의 폭발 같은 자료들이 화석 자료들이 나왔을 때 한동안 과학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거의 금기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기시했었다기보다도 그냥 다 무시해가지고 그냥 잊혀져 버린 자료처럼 됐었어요. 예, 네. 왜냐면 그게 진화론을 굉장히 반박하거든요. 예,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다시 회귀가 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기 이제 됐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뭐 없어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시조새와 더불어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상적인 중간고리가 있다. 그러나 각 경우마다 그러한 화석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두 생명체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닮은 나머지 오로지 진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만 믿기는 어렵다. 그쵸? 어느 하나와 너무 닮아 있어서 그냥 얘 별종이 아니냐라고 볼 만한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생물학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중간고리라고 믿는다. 유인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믿는다. 문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거의 전부 유인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냥 얘도 그 영장류 별종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화석 뼈가 중간에 뒤섞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하나 살펴본다면 대개 유인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유인원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사이에 사소한 몇 가지 차이점 때문에 그것이 중간고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유인원과 닮았기 때문에 아마도 몇 가지 색다른 특징을 지닌 유인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진화론의 안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자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네. 심지어 이 사람들 조작도 많이 합니다. 막 끼워 맞춰가지고. 네. 그런 역사가 과학 역사에 되게 많아요. 결국 화석 기록에서는 중간고리가 거의 없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고생물학자들이 중간고리라고 믿는 몇 가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증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애초에 사실 말이 안 돼요. 중간고리가 일단 몇 개다라고 하는 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네. 뭐 그나마 제시된 게 의심스러우니 안 의심스러우니를 떠나서 이런 케이스가 몇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어디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진화론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석 기록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진화론자들은 사실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거론을 못 하죠. 예. 자기들 불리하니까. 네. 그러나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상당히 많은 중간고리들이 있어야 한다. 단 몇 가지의 의심스러운 화석들만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진화를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다. 화석 기록이 진화의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지질 주상도가 단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균일설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그쵸? 그 신뢰성이 진화론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면은 그 균일설도 그쵸? 함께 그 신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